반장님 나와야지 이게 돈을 녹음하 돼갖고 들어왔네. 여기요. 자, 일단 한자 한번 웃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많이 오셨네요. 교무님들도 많이 오시고. 이게 이제 이공주가 드디어 저희들이 이 집에 이제 들어오게 됐죠. 저는 이 집에 들어오려고 정말 여러 시도를 했다가 막 되게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 위에 집에 올라가서 이 사진 찍고 그러면 지붕만 나오고 그랬다가 이제 작년에 이 집을 구입해서 들어왔을 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사실은 저도 작년에 이 집을 보고 더 이 집을 이 공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겠다는 발심이 많이 나서 그 뒤에 여러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공주, 서울에서 이공주를 어떻게 제목을 잡아야 될까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앞에 타이틀을 붙이잖아요. 방길트는 하면 앞에다 뭘 붙일까? 농땡이, 이런 게 붙겠죠. 이런 게 기록에 나와요. 이 동진화 선지는 뿌리 이렇게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뿌리, 그러니까 토대, 서울교화의 토대, 그러니까 장소를, 그러니까 창신동 회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토대, 뿌리 이렇게 이 말이 맞아요. 이게 서울교화의 뿌리 이동진화 이렇게 하면 대략 맞죠. 그럼 이공주는 어떻게 제목을 잡을까? 이게 제목이 어떻게 나오냐면 줄기와 가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걸 이제 좀 줄기와 가지 이렇게도 하겠지만 서울교화의 기둥 이렇게 설명하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타이틀을 정하는 거죠. 우리가 신문 광고가 됐든지 홍보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저는 서울교화의 기둥 이 정도가 그나마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집을 결국은 팔아서 도남동 회관을 그 땅을 구입하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집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제 그 발표했던 그걸 자료를 가지고 좀 들어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공주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의외로 없습니다. 그냥 제목만 나옵니다. 이공주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공주가의 예를 들어서 집이 어떻게 생겼다든지, 또는 이 공간에 오다가 보니까 숨이 헐레벌떡 했다든지, 제가 오늘 빨리 늦을까봐 왔더니 헐레벌떡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좀 이런 걸 좀 써놔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록에 초기 교단의 월말통신 월보 회보의 기록에 딱 2번 이렇게 그냥 단편적인 게 대종사님이 경성역에서 이공주가에서 조반을 드시고 창신동 해양으로 가셨다. 이런 기록이 있지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구도역정기 이런 곳, 이런 곳에 편편의 기록, 2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는 대종사님을 이 이공주가의 사랑채 모시고 법서를 들었다. 이 기록이 나와요. 하나, 사랑채. 그러면 이곳에 사랑채가 있었다는 정보가 하나 나오죠. 또 하나는 뒷담이 무너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뒷담이. 여기 뒤쪽이 어디예요? 여기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고민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가 뒤지? 맨날 이곳에 오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해요? 여기 안 쓰면 여기서 뒤를 어디라고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뒷담 밑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는 장독대라고 돼. 기록에는 장독관이라고 돼 있어요. 이 기록, 이 2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집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 막 찾아보면은 지도, 2여 개의 지도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막 기록들을 막 찾아서 추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생각보다 복잡해요. 이공주가 하면 많을 것 같죠. 생각보다 없다는 겁니다. 작년 3월에 원불교 서울교구 명의로 매입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8월 11일에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정의 내리기를 이곳은 대종사님이 예외도 보시고
이공주 선지님이 야훼, 이게 아마 불법 연구의 최초 야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곳이 대종사님이 오시면 이렇게 유숙했던 그런 공간이고, 그리고 이공주 선지님하고 대종사님이 편지를 내왕했던 공간 중도 하나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공주 선지님이 이곳에서 대종사님을 찾아뵈었다고 알고 있지만 옛날 구 토지대장을 띄워보면은 이곳이 아니에요. 기간이 안 맞아요. 그러면 어디냐? 이제 오늘 제가 가다가 시간이 있으면은 그곳까지 가보고, 시간이 없으면은 그냥 멀리서 우리가 투시력으로 볼 겁니다. 어느 공간에서. 근데 이게 지금 그 토지대장이 중요해요. 토지대장상에 견지동에 사셨어요. 견지동 14번지. 그러니까 이공주 어떤 인연이 됐든 구타원님께, 이공주 선지님께 대종사님을 뵙자는 말이 전해져 있는데 3년상이 끝나지 않아서 못 뵌다. 이게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게 3년상이 언제 끝나냐면 기록이 있어요. 이건 1924년, 그러니까 원기 9년이죠. 음력 10월 18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사도 안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대종사님도 안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박사씨와 박공명성 자매 두 분의 권유로 어머니 민자연과 언니 이성각, 그 다음에 이공주, 그렇게 되면 2대 산모녀죠. 2대 산모녀가 이동진화 수양체에 머물고 있는 창신동 605번지, 지금 창신동 회관이죠. 여기를 찾아가서 대종사님을 원기 9년 음력 10월 26일에 배웠다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력으로는 11월 22일입니다. 그 이공주 선지님이 세계가 함께 보는 구슬이라는 뜻을 가진 공주라는 법명을 받고 이틀 뒤에 정식 교도증을 받고 이틀 뒤에는 김영신 선지까지 만났다. 이게 지금 현재 이게 그 스토리예요. 쭉쭉쭉 스토리예요. 다만 이 기간도 기록이 조금씩 틀립니다. 견지동 14번지는 어디냐면은 지금 현재 안국동 사거리, 옛날에는 육거리라고 했어요. 대종사님 당대 육거리라고 했는데, 이게 6갈래 길이 이렇게 있어서 육거리라고 했는데, 학교들이 쫙 그 일대에 있는 거리인데, 그 근처인데 지금 조계종 가사원이라는 그 기관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곳은 언제 그러면 이공주 선지님이 이곳에 이사를 왔다고 봐야 되냐면, 토지대장상에는 원기 10년, 그러니까 1925년 대종사님 뵙고 그 다음 9월 12일에 토지대장상에 이 개동 15-3번지로 이사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주소는 수양연구요론을 구타원님, 이공주 선지님이 자금을 대셔서 거기에 편집경 발행자로 이경길, 송명이죠. 이경길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번수인 거죠. 이 집에서 굵직한 사건들을 얘기를 해보면은 이공주 선지님 30회 생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31살인지 30살이신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저도 여기에 문제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그냥 저도 30회 합니다. 자, 이거 알아서 번역을 하세요. 30회 생일을 이곳에서 하면서 문학박사가 되려고 하는 그 꿈을 도덕 박사가 되라고 이게 서원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사건이 있고, 이것이 결국은 약자로 강자되는 법문 또는 새해를 대종사님이 2번 지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랑채가 어디예요? 또 연구할서요. 이게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랑채가 어디 있지? 그럼 사랑채가 있다는 말은 안채도 있다. 자, 이게 두 가지는 이제 통용이 됐어요. 이 건물에 안채, 사랑채가 있다. 그러면 건물이 따로따로 있었을까? 안채 건물 한 채, 사랑채 건물 한 채가 있을까? 아니면 붙어 있었을까? 자, 이게 연구사항이에요.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편지를 계속 주고받아요.
편지를 견지동에서도 많이 주고받습니다. 견지동. 견지동도 편지를 대종사님하고 주고받던 거예요. 어떤 편지는 저는 처음에 읽을 때 난 이걸 완전히 연서로 읽습니다. 상당히 이게 연서가 깔려 있어요. 지금은 말해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는 되게 혼났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마음먹으면 안 돼요. 대종사님하고 6살 차, 6살 대종사님하고 이공주 선지님이 6세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편지 중에 개동연구회 생각 일건 송 보냈다는 소리죠. 송. 그러니까 개동연구회라는 명칭이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개동연구회라고 대종사님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연구회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이제 저는 불법연구회 임시 경성 출장소의 성격으로 개동연구회를 대종사님이 생각하신 이게 정식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 임시로 이렇게 법회도 볼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이게 일명 사적인 공간이지만 공적인 공간으로도 사용하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집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일로 이사 왔을까? 내가 견지동에 가보면은 이걸 학교 다니기도 더 쉬웠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그럼 그때 집은 어느 수준이었을까? 이런 생각. 남편이 그곳에서 이제 열반을 하셨기 때문에 유공선님이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럴 수도 있죠. 계속 생각나니까. 그래서 이건데 이 공간에 대한 이해를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공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이 부동산 투기가 있었나 뭐 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도 사실은 이 지형의 공간을 지금같이 이해한 것이 얼마 안 돼요. 이 공간은 이게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공간을 이사 오셔서 박창기 학교가 여기 지금 경성 보고 지금 정덕도가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거기 다니시면 견지동에서 굳이 여기 거리상으로는 큰 이점이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 공간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택지 개발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택지 개발이 되는 공간, 시작되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곳인데요. 이 공간에서 박창기, 박원기 두 아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사실 때 어머니도 열반하시죠. 이렇게 슬픔도 있는 공간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기 17년 박원기가 13세에 열반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쳐가지고 그게 결국은 어머니는 74세 열반을 이제 해서 이공주 선지님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은 우리가 이공주 선지님은 그냥 쭉쭉쭉쭉쭉 그냥 순경 속에서 이렇게 사셨다는 생각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공주 선지님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남편 여였지, 아들 여였지. 이 큰아들 박창기는 말 안 들어갖고 학교 때려쳤지. 또 3학년 올라갈 때 때려치지. 그래갖고 대종사님이 뭔가 좀 책임지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 어머니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건 큰 차이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지. 그 심정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왔을 때 그냥 꿈같이 봄같이 이렇게 그런 피어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마음도 이 공간에서 우리는 읽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공간을 처분을 하셔가지고 대종사님이 이제 그 조무 출신 출가한다 보니까 창신동 회관이 좁으니까 좀 공간을 좀 넓은 공간을 마련해 달라 해서 이 공간을 처분을 해서 도남동 회관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요즘 도남리 회관이라고 해요. 도남동은 그 당대 명칭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남리회관이라 하겠습니다. 도남리회관을 구입하게 대한 토대가 되죠. 그러니까 도남리회관 구입의 자산처죠, 이게. 이런 것이 되게 됩니다. 자, 대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공주 가옥의 형태와 구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대로 추론을 해서 이 공간이 58.7평, 거의 59평 정도 됩니다. 아주 크진 않습니다. 이게 개동 15-3번지 대종사님하고 편지를 주고받은 도량이고, 또한 사랑채에서 대종사님이 유숙했고 야외의 법석이 일어났던 이 곳인데, 옛날 지도 두 개가 있어요. 대경성부 대관이라는 1936년도에 제작된 사진인데, 항공 사진을 찍어갖고 그걸 다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막 눈이 뻘겋게 쳐다봅니다. 이게 막 크면 좋은데 이게 도대체 여긴가 저긴가 잘 몰라요. 그래도 최대한 보니까 기역자입니다. 그럼 기역자는 어떻게 돼요? 붙어 있어요. 그러면 사랑채, 안채라는 표현보다는 사랑방이 맞는 표현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또 하나 사진이 있습니다. 1962년. 이게 62년까지만 해도 옛날 그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69년 때 그 건축물대장에서 새롭게 건축이 된 걸로 저희는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1962년에는 그때 항공사진은 옛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두 개가 그 힌트가 있어요, 저희한테. 근데 이 사진도 무척 어렵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달되면 이걸 해독을 해줄 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또 어느 단체에서 이걸 디지털화 시켜서 이 건물 구조들을 쫙쫙 이렇게 디지털화 시켜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걸 봐도 기역자입니다. 기역자고 앞마당, 이렇게 마당이 있고, 마당 있어요. 그리고 뭐냐, 그걸 보면은 대문간이 있어요. 대문간에 들어가면은 여기 창고, 헛간이 있죠. 창고도 있고, 문간방도 있고, 그래요. 그 기본으로 있어요. 그럼 그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추정. 요 대문간 이렇게 있죠. 대문간. 앞에 대문간 있고, 문간방 좀 있고, 문 들어오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변소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변소는 있어야 하잖아요. 변소가 안에는 없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따로 어딘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되고, 아까 뒤가 어디냐고 했죠. 뒤가 요 뒤에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새로 건물을 지면서 뒤까지 건물이 들어서 버린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실망했던 것이, 이것이 새로 진 이 벽돌 건물인데, 처음에는 나무 건물로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보고, 일정 부분을 기역자 부분을 털어내고 지은 것 같아요. 추정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아쉽죠.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이 공간에 대한 이해를 열심히 해봤다고 하잖아요. 이 공간이, 이 개동길이라는 곳이 개동길을 따라서 양쪽으로 언덕이에요. 산이라고 해야 돼요. 산언덕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쪽으로 언덕이 이렇게 지금 저 학교 대동상고 쪽으로 쭉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여우로 길이 나요. 당연하지. 저 위로 막 다닐 일은 없죠. 그리고 이쪽도 이걸 굉장히 뻘로 보고 다녔다가 이걸 딱 보면, 어느 사람 딱 보니까 그때서야 축대를 싼 게 제 눈에 그제서야 보여요. 축대를, 이쪽 잘 보면 축대를 쭉 쌓여 있고, 이 집도 뒤로 가보면 축대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5-3번지면 요 뒤쪽이 15-1이에요. 15-1은 결국은 언덕이에요. 언덕에 기슭에 담을 쌓고 거기에 뒤뜰이고 거기에 장독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자, 이걸 추정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쪽이 남쪽, 북쪽, 동쪽, 서쪽, 대충. 또 이런 말하면 동남쪽에 또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대략. 그러면 이 구조가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죠. 물이 비가 오면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집을 지면서 조금 더 평탄 작업을 하고 그랬겠지만, 그렇게 하고, 이 뒤쪽은 훨씬 이렇게 기술로 이렇게 올라가는 공간이었는데,
이 택지 건물을 지으면서나 이 지형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공간에 좀 더 이해를 해보면 1920년대 초반부와 1920년대 후반부 이렇게 전반 후반으로 나누면 1920년대 초반은 개인 사업자들에 의해서 택지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900 후반부가 되면 이제 최소한 어떤 중소기업 이제 좀 자금력이 있는 그때 자금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세권도 후반부에 주로 활동했던 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반부에 없는 건 아닌데 주로 활동은 그렇게 되는 거죠. 이때 개동 15번지가 있어요. 개동 15번지. 여기는 15-3이죠. 그것은 분할됐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막 나중에는 20번지까지 분할이 됩니다. 그 기록도 다 있습니다. 기록에 있는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창수 씨가 있어요. 한창수. 근데 이 사람이 친일 귀족이에요. 친일 귀족. 자, 친일 귀족들이 그때도 땅 따먹기 다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게 이제 대갓집이었어요. 옛날에 대갓집이 커요. 크면은 그걸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이것을 분할을 해요. 처음에는 2-에서 6까지 2, 3, 4, 5, 6 분할하고 나중에 이제 그 뒤에 15 쭉 분할이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자, 이 말은 처음부터 이 건물을 팔려고 분할해서 지은 거예요. 이게 판매용, 옛날에 집을 판매용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을 때, 자, 이것도 보면 토지도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대종사님의 그 구도 과정은 이 물질 개벽 시대는 과거하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이 집마저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물건같이 파는 그런 시대에 접근이 되는 것이죠. 이게. 자, 15-1번지는 아까 말했죠. 이렇게 구릉지대라고. 그리고 가회동 26번지가 있었어요. 요 뒤로. 가회 15-1 뒤로 저쪽에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다가 보면 여기로 뒤로 넘어가잖아요. 가회동으로.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데는 가회동 26번지인지 나중에는 가회동 11번지로 합필됩니다.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냐면 대종사님과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이 사실 때는 이 뒤에가 개발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로 이렇게 집을 보시고 담이 있어도 뒤가 자연 상태로 이렇게 보셨던. 지금은 집들이 축축축 있잖아요. 대종사님과 구타원님은 자연 상태의 공간을 보고 계셨다. 왜냐하면 개발이 안 되니까. 가지고 하여간 1918년도에인가에 토지조사 사업이 일어나는데 이때 조선 친일 귀족들이 대갓집 넓은이나 관아를 헐값으로 다 불어봤습니다. 이때 뭐가 생겼냐면 안방, 사람방, 대청, 주방 이런 거, 유리창, 현관, 물, 홈통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러한 걸 왜 제가 얘기하냐면 이런 견문이 이것도 하나의 물질 문명 중 하나예요. 이게 총부로 이어집니다. 총부를 가보면은 종법실, 금강원 또는 지금 현재 구정원 현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이렇게 도입하는 그런 게 어쩌면 이런 것도 물질 문명의 창구로 이 공간을 이해할 단순히 그냥 보지만 이 공간이 교단에도 어떤 영향이 있다. 건축 구조에도 영향이 있다. 이런 것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제가 조금 이제 제가 이제 민족주의 사관으로 보면 일제가 아까 말했죠. 직선화, 그 다음에 택지 블록화, 이걸 시도할 때 조선의 지금 정세권 같은 분들이 골목길 문화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가지고는 오되 골목길 문화를 어느 정도는 지키려고 했던 역사가 있다라는 것도 이 공간에서 이쪽 쭉 일대를 보면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골목길을 너무 없애버리는 정책은 이건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개동연구의 이공주가가 지닌 교단사적인 의의를 한번 종합을 한번 해봅시다. 제목만 쭉쭉쭉 한번 종합해보게요.
이곳은 도덕 박사의 서원을 키운 곳이다. 또 성부를 촉구하여 여성 지도자로 세운 곳이다. 이 중요합니다. 이공주 선지님을 그 창신동 회관의 교당의 사무 전담을 맡기시고 나중에는 제가교무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제가교무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교무가 항상 출가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도 해요. 교무는요, 교무라는 명칭은 한 번 붙으면은 영원히 쓰는 명칭이 아니었어요. 대종사님 당대에는. 교당이나 선언에서 하면은 교무라는 타이틀이 붙어요. 그리고 나가면은 띄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학교 같이 명찰을 이렇게 이렇게 따라락 박는 게 아니고 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뜰 때 이렇게 띄어놓고 가야 돼요. 이게 교무였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명찰 박아버렸죠. 옛날에는 전무출신과 교무는 그 사용 용도가 틀렸어요. 이게 변천도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지금의 사고로 대종사님 때 사고 그걸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종사님이 이공주 선지님한테 이 미생전짜리, 이게 미생전은 이런 쌍짜리에 발심이 나도록 꿈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한 입으로 세 개를 다 마시고 항상 홀로 드러나 있는 물건이 좀비 귀천도 바라거나 싫어함이 없고 생사에도 관계함이 없는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하고 물으니까 구타온 이공주 선지님이 미생전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꾸었는가 지어냈는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해갖고 편지를 보내요. 연마해 보세요 하고. 교무로서 찔립니다. 네, 우리 회장, 부회장님, 단장 중앙님한테 한 번도 이런 편지를 보내본 적이 없어요. 문자를. 내가 꿈을 꾸다 보니까 이런 쌍을 홀라당 삼켜주셨는데, 아우, 놀랬습니다. 이렇게, 다 보내볼까요? 아니, 된사람이 이랬어요. 이게 이런 쌍의 경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고민해야 될 게 일기법의 시행지라는 겁니다.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을충년 1925년 음력 2월 20일자 편지에 매일 일기하는 법칙을 보내니 이게 일기하는 양식을 보내신 거예요. 편지로. 이런 게 남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대로 일기하였다가 후일 상고 자세히 서로 살펴봅시다. 상고하기로 합시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가 견지동입니다. 견지동. 여기 아니에요. 이곳은 견지동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곳인 줄 알았다가 주타오님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에이 김샜네. 견지동이에요. 견지동. 그렇다고 해서 이곳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나중에 매일 성적조사 이행에 대하여 월말통식 19 원기 14년 1929년 9월호에 발표된 건데 상시훈련법과 상시운영 주의사항과 교당 내양식 주의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쭉 방법을 쭉 제시합니다. 그 제시한 것을 월말통신에 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연마하신 거죠. 이 공간이. 그때 이곳에 사실 때니까요. 그리고 경성출장소 창신동 회관에서 대종사님을 모시고 단원 매월 매일 성적조사표, 이게 일기예요. 성적조사한다는 게 일기 기재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구타오님이 이거 이제 뭔가 이렇게 찍었나 봐요. 인쇄. 그 경비를 대가지고 대종사님이 참석하는 곳에서 이걸 해요. 그러니까 교당으로 따지면 창신동 회관이 일기법 시행의 최초죠. 교당에서 하는 거. 그리고 견지동하고 이곳이 일기법을 시행한 게 이공주 선지님 일기법 첫 시행자예요. 왜냐하면 제1회 정기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그게 더 빨라요. 그래서 이 이공주가를 일기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 나중에 개발이 이거 좀 정리가 되면 권사님이 마음 공부 일기법도 좀 이곳에서 좀 하고 좀 했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박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개동연구회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그런 성격으로서 예외와 야외의 공부처였어요. 그러니까 예외도 봐요, 이곳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종사님 법설과 관계된 그런 특별법회도 한 번씩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대종사님이 이곳과 또는 서울에서 관계된 법설은 이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외, 정말 교당에 못 올 수 있는 분들을 이공주 선지님이 야외를 봤어요. 이 정신도 어떻게든지 살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약자로 강자되는 법문이 이곳에서 시행됐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 시대에 너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보면은 약자인 그 식민지배의 조선이 집단지혜로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가 나옵니다. 지금 시대에 너무 논의가 많이 돼야 될 내용입니다. 또 일제라는 강자가 세계 평화에 어떻게 이렇게 일조할 수 있는가, 그런 성격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 고민이 있습니다. 너무 큰 주제라 어찌됐든 약자로 강자되는 법문, 그러니까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을 부연한 그런 도량이다. 이건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이 법설이 최초로 기록된 법설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최초로 기록, 우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 그 활자본에 실었던 최초의 법설입니다. 이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공간에서 펼쳐진 것이고, 경성에 온 발원장 제출처가 이곳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정원, 김낙원, 심오운이라는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도 이곳에 와서 발원장을 제출해서 했는데, 이 발원장 제출에 대종사님께서 이분들도 이렇게 꿈을, 이렇게 원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잘 계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1부는 이렇게 마치고 이제 이동해서 백교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